37번. 자, cartilage. 연골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 관절에, 특히 만약 그 관절이 bear라는 거는 뭐 견디다, 지탱하다라는 단어네요. 만약 그 관절이 무게를 지탱한다면 마치 여러분의 무릎처럼. 자,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잠깐 동안 뭐를 상상해 보냐면 여러분이 look into, 들여다본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부의 작용을. 뭐에? 여러분의 왼쪽 무릎에요. 왼쪽 무릎에 내부 작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as가 뭐뭐 할 때죠? 여러분이 거리를 걸어갈 때. 자, 여러분이 shift, 옮기는 겁니다. 옮기다. 무게를 어디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옮길 때 왼쪽 무릎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release, 줄어든다. 이해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가 이동을 하면 당연히 왼쪽의 그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네, 여기다가 A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게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가 없으면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어떤 일을 해? drinks in, 요거를 이제 맞춰서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무게가 없으면, 자, synovial fluid, 요거는 윤활액을 어떻게 한다? 들이마신다, 흡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연결해놔야 돼요. 무게가 없을 땐 윤활액을 흡수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뭐와 똑같은 방식이냐면 스폰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 물에 넣어질 때. 요거 문법 알아두시고요. 물에 넣어질 때, 요거는 여기 eds가 빠져 있는 겁니다. 주어비 생략 외워두시고요. 물에 넣어질 때, 스폰지가 물에 넣어질 때 물을 soak up, 흡수하는 거와 똑같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러분이 또 한 걸음을 걸을 때, 그리고 transfer, 이건 이제 옮기는 거예요. 무게를 다시 어디로 옮겨? left leg. 이제 무게가 어디로 왔어? 왼쪽으로 다시 왔죠? 그러면 윤활액의 상당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squeeze out, 연골에서 빠져나간다. squeeze out, 요거는 압착되어 나간다.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지금 무게가 어때? 왼쪽으로 다시 무게가 오면 윤활액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 자, 연결. 다시. 무게가 없을 때는 윤활액을 연골이 흡수를 하고요. 무게가 오게 되면 그 윤활액은 빠져나가게 된다. 이 메커니즘입니다. 위에서 눌리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무게가 없으면 그 사이로 연골의 무게가, 이제 관절의 무게가 없으면 연골이 벌어지기 때문에 윤활액이 들어오고, 다시 무게가 오면 눌리기 때문에 윤활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절 윤활액이요. squeezing, 압착되는 겁니다. 어디로? 연골 안으로. 자, 연골 안으로도 들어왔다가
연골 밖으로 나가는 이런 관절 윤활액의 압착은 이 문장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 into라는 거는 A예요. 윤활액이 들어오는 거잖아. out of는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무게가 있을 때, 무게가 없을 때입니다. 연골액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연골액이 들어온다, 그 윤활액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무게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연골액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위에서 눌러줄 때, 무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없을 때 윤활액이 들어오고 무게가 있을 때 윤활액이 압착되어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윤활액이 압착되는 일은 도와준다. 연골을 도와줘. 뭐 하도록? 대응하도록 도와줘요. 뭘 대응해? often.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압박. 뭐에? 걷는이요. 걸음에 반복되는 압박을 대응하도록 도와준다. 뭐 없이? 압박 아래에서 부서지는 일 없이. 네, 이제 이 어휘하고 그 논리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무게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윤활액을 여기 drinks in, 윤활액을 흡수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윤활액이 into,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러면 무게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윤활액을 squeeze out, 압축해서 짜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의 그 관절에서 out of,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그 논리가 있죠. into는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out of는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윤활액이요. 38번. 자, 피젯은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요. 큰 길쭉한 유리잔과 넓은 유리잔. 그러니까 이제 톨이라는 거는 키가 큰이죠. 키가 큰. 그러니까 길다란 유리잔과 좀 넓은 유리잔, 이런 그 잔에다가 담았는데, 그리고 아이에게 요청했습니다. 두 잔을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 라고 요청했어요. 6살이나 7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이요. 더 많은 그 물을 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높이가 어떻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똑같은 양이어도 높게 물이 들어가 있는 걸 더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가 되면, 준비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성숙하면 쯤 되겠어요. 그들이 성숙하게 되면, 크면, 나이가 먹으면 그들은 알아낸다. figure out. 그들은 알아내게 된다. conservation, 볼륨이라는 거는 부피죠. 부피의 보존, 부피의 보존을 알아내게 된다. 즉, 길다란 컵이나 넓적한 컵이나 부피는 똑같다. 어떻게 알아내게 되냐면 혼자 힘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요거를 A라고 잡아보세요. 글에 주제가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걸 통해? 물컵을 가지고 playing, 놀이하는 걸 통해, 놀이에 의해 어떻게? 스스로 알아내게 된다. 결국 길다란 컵에 담은 거나 넓적한 컵에 담는 거나 똑같구나, 양은. 이걸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오히려 A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스스로 구성하는 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야. 3번에도 스스로 한다는 얘기가 됐고요. 5번에도 스스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 연결사로 오히려라는 이 반대되는 이런 연결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답은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히려 스스로 하는 거야. 논리가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남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 그러나 스스로 하는 게 맞아. 여기서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논리가 그래요. 이제 여기 들어갈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젯은 주장했다. 애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도 like 마찬가지야. 그 물잔에 대한 이해와 똑같아. 우리는 말할 수 없지. 뭐라고? 타고났거나 어른으로부터 애들이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타고났다라는 거는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learn from directly 어른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도 남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야. 어른이 가르쳐 준다는 거는 남으로부터. innate라는 거는 타고난.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가는 거야. 아이들은 부피가 보존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 근데 도덕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타고났거나 어른으로부터 직접 배운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여기 이제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라는 거는 여기서 타고났거나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타고난 또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고게 들어가고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instead도 같은 말입니다. 타고났거나 어른으로부터 배운다기보다는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연결됐죠? 뭐 할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게임에서 taking turns, 이건 이제 문법인데요. 게임에서 순서를 동명사 주어고요. 순서대로 게임에서 하는 것은 주어고요. 단수입니다. 마치 물잔에서 물을 왔다 갔다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back and forth는 물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부어보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큰 잔에서 작은 잔으로 넓은 잔으로 넓은 잔에서 낀 잔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물이 같은 내용이네, 같은 양이네,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된다라는 거야? 직접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 스스로 해보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once 일단 아이들이요 5이나 6살 정도의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게임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도 전부 다 A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함께 해결해 가는 것, 이 게임하는 것, 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뭐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어른으로부터의 가르침보다 이거는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해결을 해가면서 공정함에 대해서 더 잘 배우게 된다. 직접 더 잘 배우게 된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다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5번 문장 넣기가 있어요. 알아두십시오. 5번 문장 넣기. 타고났거나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문장 넣기 5번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해보면 그냥 도덕성만 얘기를 해볼게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자, 본문을 한번 한글로 바꿔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고요. 스스로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얘기고요. 뭐가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고요. 어른으로부터 배우거나 어른이 가르치는 게 아님. 이렇게 내용 정리하십시오. 39번. 자, 에어 컨디셔닝은 냉방 설비입니다. 냉방 설비의 부상, 증가, 널리 보급됐다는 뜻이죠. 이건 부상이라는 거는 뜬다라는 뜻이에요. 냉방 설비의 최근의 부상은 accelerate는 가속화하다. 뭘 가속화했냐면 건설입니다. 뭐의 건설이냐면 밀봉된 밀폐 구조물. 네. 에어컨 틀면 문 닫아야 되잖아. 밀폐 구조물의 건설을 가속화했다. 자, 문법입니다. 요 밀폐 구조물에서는 이니치예요.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이 뚜루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에어 냉방 설비 장치의 이 필터 덕트는 배관이에요. 여과되는 배관, 덕트를 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으로 찬 공기를 들여보내면서 딱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에어컨 배관을 통해서만 그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 여기 문장 넣기 한번 넣어볼까요? It doesn't have to be.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문장 넣기가 있습니다. 문장 넣기. 이게 무슨 뜻이야?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환기를 에어컨 설비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에어컨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밀폐된 구조물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Look at 오래된 건물을 보세요. 더운 기후에 오래된 건물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시실리든 마켓이든 테헤란이든 간에 자, 건축가들은요 이해했습니다. 중요성을. 자, 이제 이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자, shade 그늘이고요. airflow 여기는 공기 흐름이고요. light color 이거는 밝은 색깔입니다. 그러면은 냉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밀폐된 구조에서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그늘도 만들고 공기도 흐르게 하고 밝은 색깔로 냉방을 할 수 있었구나. 자, 그들은 오리엔트를 이제 지었다. 그들은 지었습니다. 건물을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부목이에요. To capture and block. 네, 어려운 게 아니어서 시원한 바람을 잡기 위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힛 오후의 열기를 뭐하기 위해 부목이에요. 막기 위해 건물을 지었어. 그들은요 어떻게 지었어? 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두꺼운 벽, 하얀 지붕, 그리고 채광창 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두꺼운 벽과 하얀색 지붕, 흰색 지붕, 밝은색을 썼고요. 그 다음에 채광창을 문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내용 흐름이 있어요. to encourage 공기 흐름을 뭐야? 촉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꺼운 벽, 흰 지붕, 채광창만으로도 냉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폐쇄된 구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 하나 익히십시오. 어느 문법이 복잡한 게 들어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단단이죠? 단단. 몇 분. 이 투싼의 머드 브릭 하우스라는 거는 진흙 벽돌집. 투싼의 진흙 벽돌집에서 몇 분이라도 보내봤거나, 요거 과거 분사고요. 또는 걸어봤던, 어디에? 세빌의 비좁은 거리를 걸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단수죠. 그래서 has 들어갔고요. knows 안다. 본동사 들어갔죠? 이게 이제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투싼의 진흙벽돌집에서 몇 분을 보냈거나 과거분사, 또는 과거분사 세빌의 그 좁은 거리를 걸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anyone에 걸리는 has spent, has worked. 본동사는 knows입니다. 안다. 뭐를 아냐면 얼마나 잘, how well이죠? 의문사입니다. 얼마나 잘, 의문사. 이 건축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만큼이 의주동 목적어입니다. 문장 전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건축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 앞에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뭐 흰색 이렇게 두꺼운 벽. 요거는 이제 숫자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흰색 두꺼운 벽, 흰색 지붕, 채광창. 요 1번, 2번, 3번 요것들을 옛날부터 우리가 써왔는데 실제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보고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 과거의 냉방 방식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났기 때문에 똑같은 거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지혜라는 거는 1번, 2번, 3번 과거의 냉방 방식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 열을 처리할 거냐 라는 이러한 모든 지혜는 어떠한 지혜예요? 수세기의 실용적인 경험을 통해 모두여진 축적된, 요거 과거 분사입니다. 축적된 요 지혜, 과거 분사예요. 이것은, 자,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너무 자주 무시된다.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옛날에 냉방 방식 너무 좋은데 너무 자주 무시된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제 답이 여기 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너무 자주 무시된다. 과거의 냉방 방식이요. 5번에 넣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에어컨이라는 것은 not just 개인의 어떤 개인의 편리함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건 뭐다?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네. 이게 이제 글의 주제니까요. 망각의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다라는 거야? 너무 자주 무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망각의 기술 연결됐죠? 에어컨이라는 게 요즘에 과거의 그런 기술들이 싹 반영이 안 된 그런 기술이다. 편리하기는 하지만요.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해 본다면 요즘의 냉방 설비 기술은 망각의 기술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망각의 기술이라는 거는 그늘, 공기 흐름, 그 다음에 밝은 색깔, 요러한 요 세 가지 요거의 효과가 무시됨.
이건 이제 과거의 기술이니까요. 과거의 그런 그 효과가 무시되어지는 망각의 기술이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과거의 기술을 잊은 분야 이 얘기가 글의 주제입니다. 40번.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명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은 어떤 brick wall 이거는 벽돌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저항이라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다 think your way 논리적으로 문제를 생각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문제가 저항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발명품이 있어. 문제가 생겼어. 그거를 논리적으로 쭉 해결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쭉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선형 과정이라고 돼 있네요. 자, 선형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적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원인, 결과, 순서대로 사고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선형적 사고국 요것은 뭐를 이용한다? 우리의 추론을 이용하는 거야. 추론 기술. 우리가 흔히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식 사고방식을 선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효과가 좋아. 우리가 작동할 때 어디에서 어느 영역에서 작동할 때야 이미 우리가 뭐하고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영역에선 효과가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 넣기도 있고요. 논리도 있고요. 연결사도 있고요. 많이 포인트가 몰려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룰 때 뭘 다뤄?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관점 여기까지 웬이에요. 문장 넣기 여기 이제 포인트 새로운 여기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관점을 다룰 때 여기까지 문장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럴 때 linear thinking 요 선형적 사고는 어때? come up short 부족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넣기가 되는 거죠. 네. 선형적 사고로는 안 돼.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경우에는 자, 반대로 on the other hand 선형적 사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의상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적용을 포함해. 어디? 창의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야 돼. 오래된 문제에. 그리고 창의성은 뭘 포함하냐면 new viewpoint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창의성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는 선형적 사고는 안 돼요. 반대로 창의성에 있어서는 창의성이라는 건 반대로 새로운 정보 그리고 새로운 관점 이런 거에 적용을 창의성이라는 건 포함하는데 Buddhist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효과적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면요. 어떻게? 비선형적 방식으로.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비선형적 방식이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따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좀 파격적인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선형적 방식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요. 즉 여러분의 뭐를 창의적 두뇌를 사용하라. 네, 이게 또 B가 되는 겁니다. 창의성을 위해선 비선형적 방식, 창의적 두뇌를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다르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선형적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거다? 보수적이 될 거다. 보수적이라는 거는 네, 기존의 사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네, 보수적이게 될 거고요. Keep coming. 계속해서 come up with technique. 요거 계속해서 생각해낼 거다. come up with가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기술들을요. 어떤 기술이냐면 이미 뭐 되어진, 이미 알려진 기술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선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인과관계식 사고방식이니까요. 보수적이 돼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만 keep coming up with 계속해서 생각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너가 원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고요. 네, 그 뭐 간단한 어법인데 우리가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글 전체가 크게 논리구조가 짜여있기 때문에 논리구조를 잡는 거에 신경을 쓰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형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우리 A 쪽이죠? 선형적 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논리적 사고이면서 그리고 이미 알려진 문제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반면 비선형적 사고라는 것은요. B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보, 관점 이걸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창의적인 두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창의성이 필요하면 비선형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위한 비선형적 사고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